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낮 동안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하루 사이 겨울과 봄을 오가는 듯 하는데요. 증시 날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들쑥날쑥 움직이는 우리 시장이고요.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을 줄여내려는 움직임, 약보합 수준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시면요. 오늘 모두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업종과 테마들인데요. 먼저 유리기판 안에서도 오늘 캠트로닉스 가장 눈에 띕니다. 이 캠트로닉스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유리 인터포저 생산을 위한 합동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요. 오늘 종국 소비주들이죠. 여행과 화장품, 영상 콘텐츠까지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 인한 수혜 기대감으로 철강주들의 먹구름이 빠르게 거쳐 있는데요. 포스코 스틸리온, 하이스틸, 현대제철, 포스코 홀딩스까지 운하합니다. 마지막은요, 2차 전지인데요. 이후에 액션 플랜 발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부가 한 달 유예 등의 이유로 오늘 온기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오늘 거센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삼부토건입니다. 이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에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고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 한동안 주식 매매가 정지되기도 했었는데요. 전날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장 초반부터 두 자릿수대 급락, 오늘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MD바이스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반도체 스토리지 전문 기업으로 수요 예측에서도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으로 확정한 바 있는데요. 공모가 대비 110% 안팎까지 급등, 장 초반에는 굉장히 따뜻한 날씨 보이다가요. 지금은 오름폭을 축소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 가지 이슈와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총 점검해보는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탁도요. IS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이 시장 예측이 참 힘들었지만요. 최근 시장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참 들쑥날쑥 예측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두 가지 면에서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의 이제 방향성이고요. 하나는 이제 시장에서 그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시장의 방향성인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미국의 변동성 대비해서 시장이 나름대로 견적이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새벽 끝난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견적이 버티는 부분들은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제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를 사고 코스닥을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사는
물론 이제 소량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수급과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천수잡처럼 미국에 있어서의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국내 시장에 역할을 미치는 그러한 형국이 다시 되풀이되는 그러한 초입이 아니겠나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물론 시장에서 몇몇 업종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기존의 주도주하고는 좀 다르죠. 대표적으로 오늘 올라가는 것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2차 전지 오늘 많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 관련주들,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다음에 엔터주들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방산주들 조금 올라가고. 근데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조선, 방산, 반도체가 대세였다라면 지금은 또 그런 모습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과 주도주가 명확하게 이쪽이다, 저쪽이다. 매매하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죠? 추세가 없을 때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추세를 잡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거래량 자체가 사실 좀 미미한 편이고요. 지금 양지수 모두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의 방향성을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지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은요 약세 띄고 있고요.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주들은 뭐 브로드컴의 영향인 건지 오름세 나타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엔터입니다. 한한령 해제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엔터주들 꾸준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대응 전략 소장님과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요. 2차 전지입니다. 인터배터리 2025, 유럽연합의 액션 플랜 발표,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유예까지 2차 전지 내의 모멘텀과 함께 최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긴 터널의 끝이라고 바라봐도 될까요? 지금부터 소장님과 한 섹터씩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살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주들 오늘 시스템 반도체들은 그래도 조금 선방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엔비디아향 그 반도체주들은 살짝 약세 띄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 예, 이제 반도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입장인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 5만 5천 원 수준, 그다음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19만 원 정도 일단 좀 횡보세를 좀 나타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좀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엔비디아의 하락폭,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엔비디아 하락폭에 대비하면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들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시장을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아직 5만 전자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7만 전자서부터 5만 전자까지 빠질 때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 내에서 가장 최악의 그 한 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나름대로 삼성전자가 현재 5만 전자를 버텨주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그 동생들, 그러니까 큰형이 버텨주고 있는 상태에서 동생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가 2,5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 빠진 거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 외에 반도체 장비라든지 부품주들도 오늘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향 반도체 부품과 장비주들이 나름대로 버텨주고 있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충분히 형이 버텨주기 때문에 저렇게 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전히 이제 우리가 좀 불안하긴 하죠. 반도체 엔비디아가 흔들리니까 HBM이냐, 퀄컴이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불안감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설왕설래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1년에 4번 실적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적 베이스 속에서는 역시 믿을 건 반도체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선별적인 주가 움직임이 현재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그 미 시장에서 정규장에서죠요. 이 엔비디아가 5%대 급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급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 저희 이 반도체 안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 있으시다면요? 일단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처음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월 31일 날 공매도가 현재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왜 외국인들 수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지 못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성전자의 본질 가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한국 주식을 산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개념도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럴 때 한국 주식을 살 때 얘네들이 롱숏 펀드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키드 한 방향으로 삼성전자 올라가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포지션을 구축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매도가 필요했었거든요. 그게 없다 보니까 기존에 구축했던 것들을 청산만 해왔던 거죠. 역대 한 해 내내 삼성전자를 팔았던 해는 2024년 유일합니다. 샀다 팔았다를 해줘야 되는데 살 수 있었던 것들이 공매도 재개가 안 되다 보니까 막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공매도 재개에 따른 롱숏 펀드들의 새로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고영이라는 종목을 오늘 이제 리노고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저는 오히려 고영이라는 종목을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3D 검사 장비고요. 특히 이제 이것은 다양한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고영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그런 우수한 기업인데 현재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반도체를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사 장비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영이 오늘 나름대로 주가 조정 이후에 선방하는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은 역시 한미 반도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HBM에 있어서의 본딩 체계에 있어서는 한미 반도체를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올라가지만 상대적으로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다음에 미래를 위한 먹거리를 바라보는 것들이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영업이익이 나타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반도체는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들보다는 현재 올라갈 수 있는 쪽에 대한 그런 베팅들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삼성전자도 한미 반도체도 참 많은 분들의 고민이 담긴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해당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고영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요. 이제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이요, 소장님. 올 들어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열기 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 올해는 상당히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한알령과 관련해서 이제 소비 관련주들 화장품을 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화장품이 조금 쉬어져요. 그런데 오늘은 엔터주들 올라가고 화학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역시 어제는 한알령이다라고 우리가 보이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어제는 화장품만 올랐습니다만 화장품은 여전히 오늘 나쁘지는 않아요. 강보합권 정도 나타나고 있고 그 외 관련주들이 역시 따라가는 모습들 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 이게 팩트이든 아니든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알령이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카테고리가 있죠. 화장품, 엔터, 카지노, 그다음에 이제 화학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팩트이냐 아니냐 자세히 들어가면 팩트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거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 독립적으로 한알령은 빼고 나타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올해 엔터사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엔터사들이 몇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학습 효과에 따라서 더 이상의 엔터사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로서는 엔터사들이 불협화음을 일으킬 만한 지금 여건들이 그렇게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완전체로 BTS가 이제 완전체로 다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컴백한 가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인 가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신인 가수에 따라서 엔터사들의 이익이 날 것이야.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복귀하는 가수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검증된 가수들 아니겠습니까? 검증된 가수들이 지금 이제 움직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들이 더군다나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겠고 더군다나 또 올해는 재계약이 없어요. 재계약이 없는 또 한 해이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어떤 유명한 그 가수들의 리스크에 따른 부분들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완전체로서, 그러니까 BTS도 완전체죠. 완전체로서 이들이 글로벌 투어에 따른 그 부분들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본다라면 여기에 따른 이익 증가 모멘텀도 우리가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측면이 된다라고 본다라면 엔터사들 같은 경우 올해는 부정적인 돌발 변수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훨씬 더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절호의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증권가는 굉장히 유심 있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 내에서 어제는 저희가 화장품에 대해서 좀 다뤄드렸었는데 오늘 엔터주 준비해 주셨고 올 한 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권사 이야기해 주셔가지고요, 소장님. 네. 이 중국 내에서 입지를 좀 다져가고 있는 SM 그리고 올해 이제 BTS 완전체 컴백과 함께 하이브 요 두 종목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네. 소장님의 의견 어떠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말씀하실 때 SM 얘기할 때랑 네. 하이브 얘기하실 때랑 약간의 눈에 역시 BTS를 저를 바라보시지만 역시 BTS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 있어서 BTS의 인기는 상당 부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탑픽을 먼저 JYP 엔터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 우리가 스트레이키즈에 따른 외형 확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외형 확장을 성공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시장에 있어서는 맏형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2024년 4분기, 그러니까 지난 4분기 때 사상 최대 이익을 구가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JYP 엔터가 역시 대장 역할을 해줄 때 다른 종목들이 따라간다라는 거죠. JYP 엔터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M이나 하이브는 약간의 어떤 작년이나 재작년에 노이즈들이 좀 있었어요. 시장에 있어서. 근데 유일하게 없는 게 JYP 엔터 아니겠습니까? 증권가에서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JYP 엔터의 가수들이 안 되면 박진영 씨가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면 다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는 그런 농담 섞인, 그러니까 그만큼 증권가에서는 믿음이 있는 기업이에요. 믿음이 있는 기업이고 확신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JYP 엔터를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SM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상당히 이제 그 중국향 모멘텀이 있는 상태죠. 근데 차트를 보면 SM 차트가 가장 이쁩니다. 현재로서는 그전엔 JYP 엔터의 차트가 이뻤었습니다만 SM 같은 경우 10만 원을 필두로 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10만 원을 필두로 상보하는 상태인데 지금 이 거래량 이후에 여기서부터 움직였을 때는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초반에는 조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 올라온 다음에 대량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불안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건 안정적인 것으로 보면 2단계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SM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에는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셨던 하이브를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하이브는 우리가 BTS 멤버가 이제 전원 다시 이제 재개가 돼서 지금 나오고 그 노래를 이제 다시 부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월드 투어 나서야죠. 월드 투어 나서야 되고 정말 대한민국 그 남성으로서 그 병역의 의무를 깔끔하게 잘 처리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저도 군대 갈 때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 다 갈등이 있죠. 하지만 그걸 정면 돌파함으로써 오히려 더 성숙된 모습.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애때 보였는데 이제는 더 이렇게 완숙미라고 그럴까요? 더 멋져 보인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여성분들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더 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분들이 표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하이브 같은 경우도 새롭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와 하이브의 경우 IP 모멘텀 기대감으로 좀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SM은 차트상으로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요, 소장님. 정말 어렵습니다. 긴 이 하락의 터널 끝에 죽은 볕이 드나 싶기도 하면서 과연 이 상승이 좀 지속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예, 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느 누구도 확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매출이 늘어야죠. 캐즘이라는 것은 네. 여러분 그 일부 오해가 캐즘은 시간이 지나면 캐즘이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캐즘이 극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라는 것도 네. 현재로서는 뭐 얘기하기 어렵죠. 중국 같은 경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전기차 지금 이제 뭐 대도시 같은 경우 점유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거기는 캐즘이라는 단어를 쓰기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네. 50%가 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 이제 하이브리드로 간다라는 측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결국 어떻게 그러니까 캐즘을 극복하느냐 이런 철학적인 논쟁이 저는 필요 없다라고 봐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편하게 사고 다음 차는 전기차를 살 거야. 이제 앞으로 나는 전기차를 탈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시기가 와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점점점 늦춰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 사이에 빠르게 하이브리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겠나라는 거죠. 하지만 일단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 진입한 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접근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현재로서 더군다나 이제 앞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주셨죠. 그 인터배터리 데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얘기들. 근데 어제 이제 저희가 또 얘기할 때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얘기할 때도 정부가 50조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에 2차전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부 지원책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시장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를 상당히 좀 중요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마라톤을 뛸 때 모두가 다 선수는 아니에요. 그 속에 선수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수들을 일정 기간 동안 끌어주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앞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엔터주들의 페이스메이커는 JYP 엔터가 돼야 된다는 거고 지금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확실하게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철강과 2차전지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망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알래스카 개발과 연결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현재 지금 2차전지에 있어서의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 분들이지만 현재 차트가 확실히 현재 지금 마트형 역할을 해주고 있음으로써 2차전지가 대형주 위주로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맏형뿐만 아니라 이제 아우디도 좀 따라가줬으면 좋겠는데 네. 워낙에 좀 장기간 눌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요, 소장님. 그럼 저희가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좀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네. 지금 이제 바닥을 잡았다, 장기 투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셔도 시장에서는 큰 실패는 없습니다. 주식은 어떠한 주식이든지 이렇게 올라 처음엔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네. 기대감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러티브라고 그럴 때 어떠한 기대감이 있을 때는 그 기대감을 측정하기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람 소개받을 때, 야 되게 잘생겼어 그러면 엄청난 기대감이잖아요. 혹하죠. 근데 그 사람 만났는데 오히려 잘생겼어도 처음에 기대감보다는 잦아드는 거고 그런데 만났는데 잘생긴 거와 거리가 멀다라면 엄청난 실망감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도 잘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산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뭐죠? 그래 역시 잘생겼어는 영업이익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영업이익이 안 나왔다. 그럼 잘생겼다는 기대감 대신 오히려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게 된다. 네, 요 메커니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큰 폭의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일단은 그거와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못생겼지만 코는 봐줄만 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 구간으로 접근을 해야지 모아가는 구간으로 접근해서는 네,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조금 장기간의 저희 투자 전략보다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 2차 전지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소장님 오늘 반도체부터 엔터, 2차 전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기회 열어주셨는데
시선을 조금만 좁혀주셔서 최선호주 한 종목만 딱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오히려 그 포스코홀딩스가 움직이는 2차전 지중에서 포스코홀딩스. 홀딩스가 움직이는 네. 상태에서 LG화학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LG화학. 싶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 시장에 있어서 포스코홀딩스가 움직이는 것만큼 시장에 있어서는 LG화학이 바닥에서 움직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충분히 유의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지금 조금 약간 좀 탄력이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움직이는 한 포스코홀딩스를 못 따라잡으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LG화학을 트레이딩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의 최선호주는 LG화학이다라는 말씀으로 저희 오늘 데일리 아스탁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이번 주도 시장이 참 쉽지 않았는데 저희 챌린지는요. 걸림돌 없이 앞으로 쭉쭉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6주차에 문을 열어준 종목입니다. 시각 특수효과 전문 기업인 M83인데요. 어제 저희 방송 중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파트너님께서 비중 절반은 익절을 해보자라는 추가적인 대응 반항 세워주셨거든요. 오늘 살짝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 대응 전략 역시나 오늘 또 함께 받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 화장품 한한령 해제 관련주 제닉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 챌린지 안에서 5.81%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에 공략해 주신 종목 LIG 넥스원인데요. 파트너님께서 이 종목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어제 장중에 목표가 30만 8천 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비중 절반은 익절 처리, 절반은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1%대 약세에 뛰고 있습니다. 이 비중 절반에 대한 대응 전략 역시나 받아봐야겠고요. 저희 챌린지 안에서 두 자릿수대 성공률 11.23%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엔터 쪽에서 최선호주로 픽해주신 SM은요. 어제 다소 조정을 받았거든요. 파트너님께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고 저희 챌린지에서는 1.79%의 성공률 가져갑니다. 또 수요일에 공략해주신 흥하해운인데 중국 선박, 해상 운송 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방안 추진 반응사 이익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역시나 1%대 성공률 보입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이고요. 반도체 검사용 속해 전문 기업인데 어제 장중에 좀 하락폭을 키워봤거든요. 그래도 저희 챌린지 이 공략 시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성공률 2.72% 플러스권 달성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겠고요. 어제 공략해주신 두 가지 종목은 토니모리와 i3 시스템이었습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 차트상으로 골든크로스 직전에 있는 종목이고 한한령 해제와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 모멘텀 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 챌린지 5.35%의 성공률 달성합니다.
i3 시스템은요, 자율주행 기술로 알려진 적외선 영상 센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우주 위성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0.17% 고합 수준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총 8가지의 종목 편입되어 있고요. 누적 성공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7.53%의 성공률로 오늘 저희 6주차 챌린지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파트너님께 성공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6주차도 1주차부터 5주차에 이어서 성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1주차부터 보너스 6주차까지 해서 연속으로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 마지막 6주차 성공률이 무려 57.53%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 6주차 성공률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6주차까지 함께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연속해서 성공했던 흐름 그 이후에 앞으로의 상승할 흐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잡아드릴 겁니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반뿐만 아니라 이번 1시 반에 생방송 매일같이 제가 1313 챌린지를 함께 여러분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실 분들은 함께 매일같이 같이 시청해 주시고 그 종목들, 제가 함께 공략하는 그 종목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도 여러분께서 꼭 지켜봐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까지 넓혀가는 넓혀가면서 여러분들 계좌 상황까지도 쭉쭉 긍정적인 흐름으로 우상향하는 흐름까지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M83과 마찬가지로 급등했던 종목들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계좌는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했을 때에 대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하락하더라도 내 계좌는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챌린지가 원래 10가지 종목 총 편입을 해드리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로 저희가 휴장을 하면서 총 8가지 종목 편입을 해드렸는데 오히려 성공률은 더 좋습니다. 57%대 성공률로 6주차 챌린지도 저희가 시원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파트너님, 저희가 오늘 또 M83부터 이제 8가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6주차를 마무리할 마지막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M83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M83 전일 리뷰하는 시간에 상한가를 터치했던 만큼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이 M83의 경우에는 종가, 급등했을 때에 대한 종가에서 2%대라는 조정 장세가 이어진다면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익절이 유효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 말씀을 드렸고 상한가 도달했을 때 혹은 상한가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에는 자동 절반 매도를 하고 입절한 다음에 남은 비중을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방안까지 어제 잡아드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 한 번 더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상한가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전략까지 잡아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만나보신다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안정적인 수익 흐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대응 방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5.70%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이 상승폭을 축소를 하면서 제 마이너스 1.81%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마이너스 2% 이탈 시 남은 절반도 익절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남은 25%의 비중, 4분의 1 비중은 남아있는 상태죠. 이 비중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눌렸을 때 지금 구간에 대해서 수익권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16,000원대까지 좀 더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제한된 비중, 4분의 1 비중은 16,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이 이후에 기술적인 강한 반등 흐름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 개별 대응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제가 계속해서 찍어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제닉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제닉의 경우에는
2025년도 3월 5일 날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제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 이 하락폭을 키웠고요. 오늘까지도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등 랠리가 나오려면, 상승 랠리가 나오려면 거래량 기준 잡아서 35만 주에서 4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거래량이 제한된 상태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보다는 비추세권 안에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어디까지 눌릴 가능성이 높냐? 그 눌림 폭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23,000원대죠. 2025년도 1월 달과 2월 달 이 중요 지지 라인 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라인대입니다. 앞서서 1월 달과 1월 말과 2월 달의 고점이죠. 이 고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23,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62평선도 얼마 남지 않았죠. 따라서 터치 시 바로 되돌림 흐름, 되돌림의 흐름을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오늘 같은 조정은 좀 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이 23,000원대까지 눌린다면 한 번 더 공략해 볼 수 있는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이 종목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인 LIG 넥스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고가 돌파하기 전에 2025년도 3월 5일 날 이 종목 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바로 다음 날에 장중 7%대 이상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고가를 돌파했죠. 그 이후에 오늘 지금 마이너스 3.51%대까지 시장이 하락하면서 하락을 했지만 이 하락폭을 대부분 다 메꿔놨어요. 저가에서 분봉 기준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았을 때 이렇게 오늘의 저가 기준에 대해서 바닥권에서 굉장히 대량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이 30만 9천 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지켜주는 모습이죠.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우상향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 축축했다가 다시 한번 확장이 되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만 한 100만 주에서 130만 주가 되는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다시 한번 재차 급등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흐름 참고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인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M의 경우에는 엔터주 중에서도 현재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엔터 종목 중에 대부분의 엔터 관련 종목들이 지금 약보합권 혹은 강보합권대 위치해 있는데 이 종목만큼은 오늘 장중 4.35%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한 모습이죠. 자, 그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중심선에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22동 평균선입니다. 자, 이 중심선에서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아준 모양이죠. 2025년도 3월 4일 날 첫 번째 지지 받고 반등했던 때 흐름이 마이너스 6%대에서 1.2%까지 무려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7.6% 이상 상승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도 시장 이 종목 SM이 2%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전 고점 2025년도 2월 12일 날 이 중요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강력한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결과 정확하게 오늘 반등하는 흐름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업황 굉장히 좋아요. 따라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엔터 업종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여러분께서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인 흥하해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선정해드리고 나서 조금 오르고 나서 이 상승폭을 조금 반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선정해드린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동폭이 조금은 제한됐어요. 그래서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좀 재미없는 흐름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될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해운 업종은 관세가 굉장히 관세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을 때에도 이 종목은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조정을 방어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앞서서 이 기나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두 차례 동안 2025년도 1월 달과 2025년도 2월 달에 윗꼬리를 다는 매물 소화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미
앞서서의 매물은 어느 정도를 소화해 줬기 때문에 거래량만 동반이 된다면 한 4천만 주에서 4,5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도 이 2,0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강한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챌린지에서는 1313 챌린지에서는 제외하겠지만 이제 끝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리노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어제 이 종목이 8%가 넘게 빠졌어요. 하지만 이 종목 중요 지지라인 때 장기 이동평균선은 121선에서는 되돌림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121선과 2025년도 1월 달에 중요 지지라인 때를 동시에 지지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선에서 오늘 4%대가 넘어가는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추가 상승 랠리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20만 6천 원대까지 왔을 때는 한 차례 눌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만 6천 원대 왔을 때에는 일단은 단기에서 차익 실현 이후에 혹은 보합권대에서 챙겨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가인 18만 9천 원대에서 재공략하는 기준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인 토니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오늘 하루 만에 6.54%가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하면서 현재 약보합권대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조금은 더 눌릴 수가 있어요. 앞서서 이 종목이 이렇게 2024년도 6월 달에 17,000원대까지 갔다가 2025년도 2월 19일 날 5,000원대까지 빠졌죠.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에서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앞서서 이 매물, 과거에 고점에서 물렸던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빈번하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따라서 이 종목이 조금은 더 눌릴 수가 있습니다. 8,200원대까지 눌릴 수가 있고요. 이 눌림 이후에 재차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께서 8,200원 손절 기준 잡고 단기 목표가는 9,800원 기준 잡고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 i3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3 시스템의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4.59% 시장의 조정을 받음에 따라서 마이너스 4%대까지 밀렸지만 결국에는 보합권대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1.87%로 등락 중인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앞서서의 55,500원 라인대 2025년도 2월 28일 날에 시가 기준이죠. 이 시가 기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 현재 구간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55,500원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지지받고 이 조정을 마무리해 나가는 분봉 기준으로 되돌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55,000원을 55,500원 손절 기준 잡고 짧게 잡고 홀딩해 나가면서 단기 목표가 63,900원대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6주차 챌린지 종목들 전략 수정된 종목이나 이런 변경 사항들 잘 참고하셔서 공략하셨던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파트너님 오늘 이렇게 종목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저희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보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 종목들에 대한 2차, 3차 목표가 이런 거 세세하게 더 세워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1차 목표가에서 빠질지 혹은 2차, 3차 목표가까지 상승세가 유지가 될지는 여러분들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주식에는 분석과 예측의 영역이 있고 대응의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예측과 분석은 함께하는 1313 챌린지뿐만 아니라 무료 교육방에서 이어가서 설명드리고 대응의 방안까지도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전략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5시에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이제 전략들, 인사이트들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의 시장 방안, 상황 대응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확한 분석과 대응으로 좀 시장 흐름에 맞는 투자를 시작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의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저희 교육 역시나 좀 주목을 해보시면 또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이제 저희가 이제 7주차죠. 7주차에 2가지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7주차 처음 여러분께서
소개해드릴 두 가지 종목은 태웅과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우선 태웅의 경우에는 2025년도 전망이 매우 좋은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풍력 부분과 조선업 부분이 2025년도 모두 다 이 동시에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이 태웅 오늘도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여러분들 과거에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특히 이 풍력 부분의 경우에는 플랜지 시장이 2025년도 수요가 초과로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의 풍력 부분에 대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조선 부분은 두말할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관세에 대해서도 영향도 제한적이고요. 특히 미국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조선업이고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조선 기자재 업종인 바로 이 태웅입니다. 특히 이 조선 부분은 국내 고객사에 대해서 점유율이 확장이 되고 있고 해외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 풍력 부분의 경우에는 생산 능력 증설, 풍력 부분에 대한 캐파를 증설을 합니다. 이로써 생산 능력을 20%나 상향을 시키고 근데 이 20% 상향을 시킨 게 모두 다 수요가 다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물량이 모두 다 소진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25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종목 바로 시간 관계상 차트 보면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을 때보다 조금 더 높아진 가격대입니다. 벌써 5%대까지 상승하면서 전 고점을 돌파했죠. 따라서 앞으로에 대해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은 아쉬운 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잡아드리고 싶었지만 조금은 더 올라갔어요. 하지만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인데 다만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눌린다 하더라도 이 14,100원대까지는 눌려도 다시 한번 추세적인 견조로운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상방, 이제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241선 저항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50만 주에서 60만 주가 되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돼요. 따라서 거래량 유입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5,300원, 이 241선 바로 전입니다. 직전이고요. 손절가는 13,2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다음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대주전자재료의 경우에는 이 종목이 2차 안전지용 응급제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죠. 25년도 이제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고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25년도 매출액이 902억 원, 이 SIOX 부분만 902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가 상승할 전망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25년도 실리콘 응급제를 탑재하는 차종이 대폭 늘어납니다. 중저가 차종부터 해서 신규 모델까지 탑재가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차량만 설명을 드리면 EV3 그리고 캐스퍼 EV 그다음에 신규 모델이죠. 아이오닉 3, 아이오닉 9 그다음에 스텔란 티스 2종과 테슬라까지 정말 다양한 종의 이 실리콘 응급제가 탑재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6년도 산화물계 전고체 소재가 상용화가 됩니다. 그리고 퓨어 실리콘과 CNT 도전제까지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성장 잠재력을 더욱더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상승 모멘텀, 단기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한 상승 모멘텀까지 함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요 지지 라인대인 96,6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지지받아주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죠. 따라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 109,500원, 손절가 89,000원, 89,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다음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주차에서 6주차까지 모두 성공으로 마무리한 저희 1313 챌린지이기 때문에 7주차 이 두 종목들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태웅과 대주전자재료 두 가지 종목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내일 오후, 다음 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